자, 우리 대단한 마무리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두 포물선의 초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 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식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식은 원래 어떻게 생겼을까? 그렇지, x제곱은 4y 형태로 생겼겠지. 그런데 얘가 평행이동을 했대. 얼마만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을 해서 x 플러스 2의 제곱은 4y라는 친구가 된 거래요. 그러면 사실 p라는 값은 변하지가 않죠. p는 얼마인가요? 그치, 얘가 4py 형태로 나타나야 하니까 p는 1이 되겠죠.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얘는 사실 y는 4분의 1x 제곱이랑 같아서 이렇게 2차 함수 형태처럼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래로 블록인 개형이 나타나게 되고 이때 꼭지점의 좌표는 원래는 0,0이었겠지. 그런데 0,0에서 평행이동을 했기 때문에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을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2,0이 될 거야. 다음 초점의 좌표는 항상 꼭지점으로부터 p만큼 움직이면 우리가 초점이 된다라는 걸 수업 시간에 배웠기 때문에 얘를 f라고 한다면 f의 좌표는 그치, 야 위로 1만큼 가는 거잖아. 그럼 얼마겠어? 마이너스 2,1이 되겠죠. 다음 2번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2번은 원래 어떻게 생겼을까? 맞아, y제곱은 8x 이렇게 생겼겠지. 근데 이번에는 무슨 축의 방향으로? 맞아, y축의 방향으로 4만큼 평행이동했겠네. 그래서 y-4의 제곱은 8x가 된 거죠. 마찬가지로 b의 값은 변함이 있어 없어? 없어. b는 이번에 2가 될 거야. 자, 이 친구는 어떻게 생겼을까? 그치, 오른쪽으로 이렇게 열려있는 형태의 포물선이겠죠. 그리고 꼭지점의 좌표가 원래는 0,0이었을 거야, 얘들아. 그런데 평행이동했잖아요. y축 방향으로 4만큼. 따라서 여기가 0,4가 되겠네요. 그죠? 자, 이번에는 어디로? 오른쪽으로 p만큼 가겠지? 자, p만큼 움직였더니 뭐가 되었다? 초점이 되었다. 초점을 f'이라고 한다면 얘는 p가 2이기 때문에 2,4가 되겠네.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f'의 거리는 뭐에서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2 하면 4의 제곱 16에서 1에서 마이너스 4 하면 마이너스 3의 제곱 9 해가지고 정답은 5가 나오겠네요. 자, 2번 좌표 평면에서 포물선 y제곱은 8x의 초점 f와 포물선 위의 점 a에 대하여 af는 10이다. 일단 그래프를 그려봐야 될 것 같은 문제예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문제 상황을 그래프로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제곱은 8x를 그려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열린 그래프가 될 거고 초점의 좌표가 지금 2,0이 되겠지. 마찬가지로 준선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자, 이 상태에서 포물선 위에 한 점 A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 그러면 A의 값이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AF의 길이가 10이다 라고 알려진 상태입니다. 요 길이가 10이구나. 그럼 우린 알고 있어요. A로부터 어디까지? 준선까지 이렇게 수선을 내렸을 때 그 거리 또한 10이다 라는 걸 알고 있다는 이야기지. 됐나? 그럼 얘들아, 선생님이 이렇게 정의 표시하고 나면 항상 강조하는 거 뭐야? 안 보인다 그랬어. 그래서 A에서 무슨 선 내려서 수선을 내려서 직각삼각형 만들어주자 했던 거 기억나지? 그러면 얘들아, 요만큼의 길이가 얼마가 되겠어?
맞아. 그림이 좀 이상하긴 한데, 얘들아, 여기서 요까지가 2, 여기서 요까지가 2니까 전체는 4가 되겠죠. 그러면 10에서 4만큼 빼고 나면, 맞아요. 여기는 6이라는 길이가 되겠네. 이까지 이해되겠어? 그러면 생각해 봐봐. 초점에서부터 6만큼 더 가면 요 점의 x좌표는 맞아. 얼마가 된다? 8이 되겠지. 그러면 A라는 점의 x좌표는 8이 될 거야. 이 친구를 어디에 넣어주면? 그래요. 포물선식에 넣어주면 금방 구할 수 있겠죠. 따라서 y제곱은 88에 64이기 때문에 y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8이 나오는데 당연히 일사분면으로 설정을 했으니까 요 점이 8이 되겠지 얘들아. 되겠어? 자, 그러면 8,8이라는 이 점과 그 다음에 준선과 x축의 교점, 요 점을 B라고 했을 때 AB의 길이를 구하시오 하는 게 문제였어. 따라서 AB의 길이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뭐야? B라는 점은 마이너스 2,0이겠지. 따라서 8에서 마이너스 2를 빼주면 10 해서 100. 그 다음에 더하기 88에 64 해가지고 루트 164라는 값이 되겠네. 자, 이 친구는 간단히 해주면 2 루트 41이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문제. 3번 문제는 쌤이 풀이 두 개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풀입니다. 이건 대수적 접근이에요. 그래서 식과 식을 구해가지고 연립하는 방향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직선L이 지나는 한 점을 알고 있대요. 이 점이 바로 초점이겠죠? 그래서 초점 좌표를 구해주시면 1,0이 될 거예요. 그러면 직선 L의 방정식은 기울기는 몰라. 그래서 기울기를 m으로 설정한다면 y는 m 그리고 지나는 한 점 x-1 이렇게 되겠지. 이 친구가 2차 곡선, 즉 포물선이랑 만난대. 어떤 점에서? 두 점에서 만난대. 그래서 우리가 그 각각 만나는 점을 모르지만 x좌표를 알파 베타다라고 한번 놓아볼게요. 그래서 점 B의 x좌표를 알파, 그 다음에 A의 x좌표를 베타라고 놓는다면 알파 베타는 직선과 포물선을 연립한 방정식의 두 해가 되겠죠. 자, 따라서 우리가 둘을 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구한 이 직선의 방정식이랑 y제곱은 4x를 한번 연립해 볼게요. 그러면 m제곱에 x-1의 제곱의 값이 4x가 될 거야. 그치? 요거 정리하면 m제곱, x제곱, x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정리해 볼게요. 마이너스 2배의 m제곱 플러스 2의 x 그리고 플러스 m제곱은 0 이렇게 정리될 거고 이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다까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러면 우리가 알파 베타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 게 있어. 그치. AB의 길이가 8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 녀석을 써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쟤를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 우선 이 상태에서는 보이는 게 없죠. 자, 그럴 때는 포물선의 정의에 입각해서 우리가 준선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선이 한 요 위치쯤 존재할 거예요. x는 마이너스 1이라고.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교점 B라는 것에서 어디까지, 준선까지의 거리랑 어디? 초점까지의 거리가 같음을 알 수 있겠지. 또한 A에서 준선까지의 거리랑 어디까지의 거리가? 초점까지의 거리가 같음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얘들아 요만큼의 길이는 얼마가 되겠어? 그치?
잘 보면 여기 y축까지의 거리는 1일 거고 우리가 방금 요만큼의 값을 알파라고 놔뒀기 때문에 얘는 알파 플러스 1이라는 길이로 해석할 수 있겠죠. 자, 마찬가지. 자, 여기도 1이고 그 다음에 이만큼을 우리가 베타라고 설정했기 때문에 따라서 준선까지의 거리가 베타 플러스 1이다 라고 볼 수 있겠지. 자, 그러면 결국에 초점까지의 거리도 베타 플러스 1, 또 알파 플러스 1이 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들을 더해준 값을 알고 있어. 뭐라고? 그렇지, 8이라고 알고 있어. 그래서 둘을 더했을 때 8이 나온다는 소리는 알파 더하기 베타의 값이 6이다 라는 것까지 알 수 있겠네. 자, 그럼 저걸 어떻게 써먹겠어요? 그치, 이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고 알파 베타 입장에서는 두근의 합을 의미하는 거니까 우리가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이끌어 가주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 근과 계수와의 관계는 얼마랑 같으니까 m제곱분의 뭐야? 2의 m제곱 플러스 2랑 같으니까 이렇게 작성해 줄 수 있고 얘가 얼마가 되어야 돼? 그렇지, 6이 되어야 되겠지. 자, 따라서 요거 계산을 해주시면요. 양변에 2로 날리고 m제곱 플러스 2가 3m제곱이랑 같으므로 2m제곱이 2가 되어서 m제곱이 1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서 m은 기울기가 양수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m이 1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지. 자, 따라서 y는 m, 그렇지, 1을 넣어주면 x-1이다 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괜찮죠? 자, 두 번째 풀이 가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우리가 기하적인 요소로 해석을 해볼 거예요. 자, 우선 포물선이 나오면 지금 항상 하라고 하는 거. 그렇지, 우리가 준선 그어가지고 정의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극선무라고 그랬어. 그래서 준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A에서 준선까지의 거리랑 초점까지의 거리가 같다 표시해 주고요. 이렇게. 다음 B에서도 마찬가지로 준선까지 거리랑 초점까지의 거리가 같다 이렇게 표시해 줍니다. 길이를 좀 설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초점에서부터 어디까지? 저기 보이는 A까지의 요 길이를 A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초점에서부터 B까지의 길이를 B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문제 조건에 의해서 A 플러스 B가 8이다 라고 이끌어낼 수 있겠지. 다음, 얘들아, 선생님이 이렇게 보면 우리 삼각형 찾을 수 없다 그랬어. 그치? 그래서 삼각형을 만들어 볼 건데 저기 보이는 문자 때문에 잘 안 보여서 얘를 살짝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A, B 기억해 주세요. 자, 이렇게 지우고 삼각형을 만들어 줄 겁니다. 어떻게? B에서 X축에 수선 내리고 A에서 X축에 수선 내려가지고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러면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이 닮음이 될 수밖에 없어. 그치? 왜냐면 직각, 직각, 막곡지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닮음비, 얘 대 얘는 B변 대 B변이다. 이렇게 이끌어 가보려고요. 그러면 저만큼의 길이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네. 이만큼의 길이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치? 얘들아, 여기에서 어디까지? 요까지의 길이를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되잖아. 여기서 요까지의 길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아까 했잖아요. 그죠? 혹은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어디까지? 요까지의 길이를 알고 있나? 이까지? 얼마예요? 맞아, 2가 되겠지. 2에서 얼마를 빼주면 요만큼을 B라고 설정했으니까 B를 빼주면 저 작은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가 나오게 되겠네. 따라서 이 친구가 우리는
뭐라고? E-B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이만큼의 길이는 얼마가 되겠느냐 이건데 얘는 얘들아 우리가 또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을까? 맞아. 저기 이만큼이 A이지 않아? 이만큼이 A니까 여기가 A잖아요. A에서 뭐를 빼주면 그치 이만큼 빼주면 A-2라는 길이가 되겠지. 자, 이제 다음은 B 이용해서 식을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작은 삼각형의 빗변 얼마예요? 그치 B 대 큰 삼각형의 빗변 A는 작은 삼각형의 밑변 E-B 대 큰 삼각형의 밑변 A-2가 되겠지. 자, 요거 풀어주시면요. AB-EB는 2A-AB 이렇게 되고요. 2A 플러스 2B는 2AB가 됩니다. 양변 2로 나누어주면 A 플러스 B가 AB랑 같다라는 결과를 얻게 돼요. 그지? 근데 아까 A 플러스 B가 8이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 AB의 값도 8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지. 자,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게 문제인데 직선이 지나는 한 점 1,0은 알고 있지만 기울기를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 무엇을 판단해야 될까요? 그치. B와 A를 기점으로 증분 정도를 알고 있어야 되겠지. 무슨 말이냐? 선생님이 방금 만든 요 녹색 삼각형을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 삼각형의 밑변 길이분의 높이, 즉 탄젠트의 값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밑변의 길이가 뭐냐 하고 계산을 해봤더니 우리가 얘를 뭐라고 놔둘 수가 있을까? 그치. A에서 얼마만큼 뺀? B만큼 뺀 A-B라는 길이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걸 알고요. 그 다음에 높이는요, 여러분. 이 삼각형의 빗변의 길이가 A 플러스 B이기 때문에 충분히 AB로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떻게? 피타고라스 정리로. 그렇지. 그래서 높이 모르니까 h라고 해볼게. 그러면 a 플러스 b의 제곱은 a 마이너스 b의 제곱에다가 h 제곱을 더한 값이잖아. 자, 요거 정리해주면 h의 제곱은 4ab 이렇게 돼요. 왜냐면 a 제곱, b 제곱 다 날라가기 때문에. 이해되겠어? 근데 우리 아까 AB가 8이라고 구했잖아? 그럼 8, 4, 32 이렇게 되겠지. 따라서 H라는 길이는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 4루트 2라는 걸 알 수 있어. 왜냐하면 높이니까 양수만 취급하겠죠. 자, 이제 다 한 것 같은데. 그럼 이제 A-B를 구할 수 있어야 되겠지. A-B는 우리가 이 두 가지 정보를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A-B의 제곱은 변형 공식에 의해서 A 플러스 B의 제곱에 마이너스 4AB 이렇게 되겠죠. 얘는 둘 다 8이라는 값을 알고 있잖아. 집어넣어주면 8, 8에 64 마이너스 8, 4, 32에서 얘가 32가 나와요. 자, 마찬가지로 요 밑변의 길이도 얼마가 나오겠어요? 그치, 4루트 2가 나오겠지. 그럼 어때? 4루트 2분의 4루트 2 탄젠트 값이 1이 나와요. 그죠? 따라서 우리가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라는 걸 알아냈습니까? 1이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이제 완성하면 되겠네요. y는 기울기 1이죠. 지나는 점 x-1 해주면 y는 x-1이다. 이렇게 정답을 이끌어낼 수 있겠네. 자, 4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중심이 원점 O이고 두 점 F, F'을 초점으로 하는 타원 그리고 Y축의 한 교점을 A라고 하자. 삼각형이 정삼각형이고 한 면의 길이가 2라고 제시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거고 그 타원의 정의에 의해서 우리가 그치
타원이 한 점으로부터 두 초점까지의 거리의 합은 장축의 길이와 같다라고 배웠어. 그래서 요 한 변의 길이가 요 길이랑 똑같다라는 사실을 알겠지. 왜냐하면 둘이 더했을 때 뭐랑 똑같아야 되니까 장축의 길이랑 똑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은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타원의 방정식을 x제곱을 a제곱으로 나누고 더하기 y제곱을 b제곱으로 나눈 값의 합이 1이다.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 a제곱의 값이 얼마가 될지는 알 수 있겠지. 왜냐하면 한 변의 길이가 2라고 했기 때문에 이 친구의 길이도 2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a제곱 4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음 초점을 구하는 방법은 여기 보이는 타원의 중심으로부터 C만큼 갔을 때 초점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 C의 값은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C제곱은 A제곱에서 B제곱을 빼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랬을 때 이 C의 값을 알 수 있겠냐는 거지. 당연하지. 왜냐면 얘는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C의 값이 1이겠지. 그래서 A제곱에 4를 집어넣고 C제곱에 1을 집어넣으면 B제곱이 3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성을 해주면 4분의 x제곱 더하기 3분의 y제곱은 1이다. 자, 5번. 점 P와 직선 x는 마이너스 2 사이의 거리를 a, 점 P와 점 A 사이의 거리를 b라고 할 때 a 대 b가 2 대 1을 만족시키는 점 P의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했습니다.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말은 결국에 점이 움직일 때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라 라는 말이랑 똑같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가 대수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문제 상황 파악을 위해서 점 P를 임의로 x, y라고 한번 해봅시다. 얘는 움직이는 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x는 마이너스 2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둘 사이의 거리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즉 이렇게 수선을 내렸을 때의 수선의 길이가 되겠네요. 얘가 얼마겠어? 당연히 x좌표에서 x좌표를 뺀 값이니까 x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a라는 값이 될 것이다. 다음 점 A가 있습니다. 점 A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으나 임의로 한번 찍어 볼게요. A가 4,0이래요. 이때 둘 사이의 거리를 B라고 한다고 했어. 그러면 B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구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친구의 길이는 우리가 점과 점 사이의 공식 x-4의 제곱 더하기 y제곱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 자, 이때 요 비례식을 정리를 해주시면 a는 2b가 되는데요. 우리가 방금 구했는 b 값이 루트로 이루어진 식이기 때문에 요 식을 양변을 제곱을 해가지고 정리를 해보시면 a제곱은 4b제곱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a 자리에다가 x 플러스 2 집어넣고 b 제곱 자리에다가 루트를 벗긴 x 마이너스 4의 제곱 더하기 4y 제곱을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요거를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정리를 하면요. 우선 이 친구를 전개했을 때 4x제곱 마이너스 32x 플러스 64가 되는 걸 알 수 있고, 자, 요 친구를 이항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마이너스 x제곱에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가 될 거니까 결국에 3x제곱 마이너스 36x 플러스 60에 더하기 4y 제곱은 0이 될 겁니다. 자, 요거를 이제 묶어주셔야 되는데 3으로 묶으면요.
요게 x제곱 마이너스 12x잖아요. 그치? 그래서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3의 x 마이너스 6의 제곱 그리고 더하기 4y 제곱은 자 얼마가 나오지? 36 곱하기 3 나오니까요. 108과 60을 계산을 해주시면은 48 이렇게 되겠네. 자, 양변을 이제 48로 나누어 줘야 되겠죠. 그러면 16분의 x-6의 제곱 더하기 12분의 y제곱은 1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에 타원의 방정식이 나왔네요. 자, 6번 쌍곡선 위에 두 초점 A, B를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이 있고요. 원과 쌍곡선이 만나는 한 점을 P라고 했을 때 삼각형 PAB의 넓이를 구하시오 했습니다. 일단 P라는 점은 쌍곡선 위의 점이기도 하고 원 위의 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쌍곡선의 정의에 의해 자, PB의 길이와 PA의 길이의 차는 그치 주축의 길이랑 같다. 요게 쌍곡선의 정의죠. 주축의 길이가 얼마입니까? 그치 x절편이 하나는 3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3이니까 요 길이는 6이 나올 수밖에 없겠고 그러면 우리가 요 긴 길이와 짧은 길이를 뭐라고 놔둘 수 있겠느냐. 짧은 길이를 k라고 놔두면 긴 길이는 k보다 6만큼 더 큰 값이어야 되겠지. 그 다음 얘가 원 위에 한 점이기 때문에 원의 입장에서 보면 지름에 대한 원조각의 크기라서 이게 직각삼각형임을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을 해줄 수가 있겠네. 근데 얘들아 여기서 B와 A까지의 거리를 구해야 되겠지. B와 A까지의 거리는 초점과 초점 사이의 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초점까지의 거리를 C라고 해주시면 C의 제곱은 뭐가 된다고 배웠어? 9 더하기 7이랑 똑같다. 그래서 16이 되니까 하나는 4고 하나는 마이너스 4라는 걸 알 수 있겠지. 그래서 B변의 길이가 8이 나옵니다.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 써볼게요. 8의 제곱 64는 K 제곱에다가 K 플러스 6의 제곱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될 거고 2K 제곱 플러스 12K 마이너스 28은 0 이렇게 되겠네요. 2로 나누어주면 k제곱 더하기 6k-14는 0 이렇게 됩니다. 네, k가 인수분해가 안 될 것 같아요. 그쵸? 자, 이럴 때는 내가 구해야 되는 걸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삼각형 PAB의 넓이를 식으로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얘는 S라고 했을 때 S는 2분의 뭐야? K 곱하기 K 플러스 6이 되겠지. 그럼 얘는 2분의 1에 K제곱 더하기 6K의 값이잖아요. 그러면 K제곱 더하기 6K의 값을 알 수 있겠냐는 거지. 여기 있네. 얘의 값이 얼마라는 소리야? 14가 되겠죠. 그래서 저기에다가 집어넣어 주시면 7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7번 타원과 두 초점을 공유하는 쌍곡선 함점근식이 방정식이 y는 루트 2x일 때 쌍곡선의 주축의 길이를 구하시오 했어요. 자, 쌍곡선 식이 없으니까 일단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 될 것이고 이때 우리가 구하는 주축의 길이는 바로 무엇이 될 것이야? 그치? 2a의 값 혹은 2b의 값이 되겠죠. 근데 지금은 뭐가 더 큰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두 초점을 공유한다 라는 말은 초점의 값이 같다 라는 소리겠죠. 다시 말해서 C의 값이 같다라고 해석을 해줄 수 있겠네요. 자, 우리 타원의 중심에서 어디까지?
초점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C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쌍곡선의 중심에서부터 어디까지? 초점까지의 거리를 C라고 해주기 때문에 C의 값이 같다라고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타원에서 C의 값을 구하는 방법은 큰 데서 작은 데를 빼라고 그랬고 쌍곡선에서 C의 제곱의 값을 구하는 방법은 2를 더하라고 했습니다. 맞나요? 그래서 얘의 값이 얼마가 된다? 9가 된다라는 사실을 얻어냈네요. 두 번째, 쌍곡선의 점근선의 방정식은 y는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x죠. 그 중에서 하나가 y는 루트 2x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a분의 b가 루트 2다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면 루트 2a는 b가 될 겁니다. 1번에서 찾아낸 식과 2번에서 찾아낸 식을 연립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b의 제곱은 2a의 제곱이 될 거고 얘를 여기에다가 대입을 시켜보면 a제곱 더하기 2a제곱 즉 3a제곱이 9가 되어서 a제곱은 3이다. 그리고 b제곱은 6이다 라는 사실을 얻어냈습니다. 자, 이제 완성시켜 볼게요. 그러면 쌍곡선의 방정식이 3분의 x제곱 마이너스 6분의 y제곱은 1이 될 건데 얘는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좌우로 펼쳐지는 쌍곡선일 거고 쌍곡선의 중심이 여기 있을 거고 그리고 이 두 축 사이의 거리를 구해줘야 된다는 말은 결국에 x절편을 찾아줘야 되겠죠. x절편이 하나는 루트 3, 하나는 마이너스 루트 3이기 때문에 정답은 2 루트 3이 되겠습니다. 8번 쌍곡선의 두 초점과 쌍곡선 위의 점 P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삼각형 PF'F의 넓이를 모두 구하시오. 삼각형 여러 개 나오나 보다. 그지? 가볼게요. 점 P는 제1사분면 위의 점이다. 나 삼각형 PF'F는 이등변 삼각형이다. 자, 삼각형이 뭐 이 경우 저 경우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치? 그래서 정확한 관계를 파악해 보기 위해서 우리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쌍곡선 그래프 그릴 때 우리가 점근선 찾아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 점근선이 그다지 중요한 요소가 아닌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점근선을 제외하고 나머지 요소들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쌍곡선의 꼭지점 한번 찾아보면요. 이 원점으로부터 얼마만큼, 그치, 플러스 마이너스 2만큼 떨어진 지점이 꼭지점이 되겠죠. 여기가 첫 번째 꼭지점. 여기가 두 번째 꼭지점. 다음 초점의 좌표는 어떻게 찾는다? 그치, C의 값을 찾아야 되겠지. C라는 것은 중심으로부터 C만큼 떨어져 있는 요 부분이 바로 두 초점이 되겠죠. C제곱은 4 더하기 5해서 9가 될 거니까 C는 플마 3이 되겠네요. 따라서 요 점이 초점, 또 요 점이 또 다른 초점이 될 겁니다. 쌍곡선을 그려줄게요. 그려주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펼쳐질 겁니다. 맞나요? 여기서도 이렇게 펼쳐질 겁니다. 자, 이제 쌍곡선 위에 한 점을 잡을 건데요. 어쨌든 그 점을 잡을 때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도록 해야 되겠죠. 근데 이 이등변 삼각형이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인데 어떤 두 변의 길이가 같겠냐에 따라서 유형이 달라질 수 있겠지.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삼각형의 구성 요소, 즉 세 변 중에서 어떤 변이 고정이고 어떤 변은 바뀔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자, 누가 고정이겠어? 당연히 움직이지 않는 점으로 이루어진 F'F라는 길이가 고정이 되겠죠. 요 변의 길이가 고정입니다. 그리고 길이가 얼마예요? 맞아, 길이가 6이겠지. 얘는 고정이란 말이야. 그럼 누구에 따라서?
P의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삼각형의 모양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겠죠. 이해됩니까? 그치? 그래서 선생님이 방금 한번 그려봤는데, 자, P가 한 요쯤에 있다. 그러면 요렇게 이어지면서 이등변 삼각형 될 수 있겠지. 어떻게? 요렇게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그걸 첫 번째 유형이라고 보고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P1이라고 할게요. 요렇게 이어주시면 요 길이를 6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지, 얘들아. 그리고 나머지 초점과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이등변 삼각형이 하나 나오게 되겠네요. 자, 이때 포인트는 쌍곡선의 정의입니다. 정의는 두 초점으로부터 거리의 차가 항상 일정한 점들의 집합이었어요. 그 거리가 주축의 길이가 된다라는 거 배웠죠. 주축의 길이가 지금 얼마이니까? 그렇지. 주축의 길이가 지금 4이니까 둘의 차가 4가 나오려면 얘들아 요 변의 길이는 10이 되어야 되겠지. 요까지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저 친구는 우리가 F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에 의해서 얘가 2등분 되며 5가 되는 걸 알 수 있겠고요. 6, 5 그리고 나머지 한 변의 길이 구할 수 있겠죠. 36에서 5, 25 빼주면 루트 11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첫 번째 경우 P1의 경우입니다. P1의 경우인 이 이등변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밑변을 10으로 보면 되겠죠. 10 높이는 루트 11 따라서 10 곱하기 루트 11 해주니까 5 루트 11 이렇게 나오네요. 자, 두 번째 경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경우는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 이번엔 요 길이가 고정이고 요렇게 이웃한 두 변의 길이가 같을 수 있겠죠. 그렇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여기 적당히 한 점을 잡았을 때 자, 요 점으로부터 F'을 연결했을 때 요렇게 두 변의 길이가 6으로 같아질 수가 있겠어요. 이해됩니까? 그리고 나머지 변의 길이를 이렇게 연결해주고 자, 요걸 P2라고 하고 P2의 경우는 그림이 겹쳐 보이면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한번 옮겨보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된 경우입니다. 조금 과장해서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요 길이가 6이고요. 요 길이도 6이에요. 그렇게 된 경우에는 우리가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겠냐는 거지. 구할 수 있지. 얘랑 얘 차가 얼마 나와야 된다고? 4가 나와야 된다고. 따라서 요 길이가 얼마 나오겠어요? 그치, 2가 나오겠지. 그러면 쌤이 꼭지각에서 이렇게 수선을 내리면 여기가 1이 될 거고요.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66에 36 빼기 1 해주면 높이가 루트 35가 나오게 되겠죠. 따라서 두 번째 경우 P2 경우에 우리가 넓이를 구해주시게 되면 S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2 곱하기 루트 35 높이가 되겠고 결과가 루트 35 이렇게 나오겠지. 따라서 5 루트 11이라는 결과 그리고 루트 35라는 결과 이렇게 두 가지를 얻어낼 수가 있겠네요. 자, 9번 직선 y는 3x 플러스 5를 x축의 방향으로 k만큼 평행이동하면 접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약간 무지성으로 그래 평행이동 한 다음에 접한다고 하니까 연립해서 반별식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풀 수도 있겠지만 얘들아 결국에 접한다는 이야기는 접할 때의 접선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잖아. 그지? 쌤이 접선의 유형 몇 가지? 3가지. 첫 번째 기울기가 주어질 때, 두 번째 접점이 주어질 때, 세 번째 밖에 한 점이 주어질 때라고 했어요. 이 3가지 유형 중에서 뭐에 해당하겠어?
그치? 이거 지금 직선이 평행이동하게 되면 기울기는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겠죠. 그럼 기울기가 3이다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작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 포물선을 한번 간단히 그려보도록 할게요. 포물선이 이렇게 존재하는데 여기에 접하는 선이래. 어떻게 접선을 하나 그려볼게요. 접하는 선인데 기울기가 얼마라는 소리야? 3이라는 소리야. 근데 원래 선은 어디에 위치하겠어? 평행이동하기 전에 위치하겠지. 그런데 얼마만큼? 평행이동을 했더니 K만큼 평행이동을 했더니 파란색 선이 됐다는 거잖아. 맞지? 그럼 우리가 직선 y는 3x 플러스 5를 평행이동했을 때의 식을 먼저 찾아줍시다. 그것이 1번 식이 되겠네요. y는 3에 x-k의 플러스 5가 될 거고 정리하면 3x 마이너스 3k 플러스 5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와 상관없이 우리는 이 파란색 접선의 방정식을 작성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울기가 얼마다라고 제시되어 있는 상태야? 기울기가 3이지. 따라서 y는 mx 플러스 n분의 p라는 요 공식을 활용해서 작성을 해주게 되면 y는 3x 플러스 p가 얼마죠? 1이죠. 3분의 1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네요. 그럼 얘들아 이 식이랑 이 식이랑 어때야 돼? 그치? 같은 식을 작성한 거니까 같아야 되겠지. 따라서 3분의 1이 마이너스 3k 플러스 5랑 같아야 된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3k는 3분의 14가 될 거고요. k는 9분의 14라는 값이 되겠네요. 자, 10번. 포물선 위에 서로 다른 두 점에서의 접선이 서로 수직일 때 y1 곱하기 y2의 값을 구하시오. 자, 두 점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으나 접선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하나 생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려질 수가 있겠지. 이렇게 된다는 소리 아니야 얘들아? 그지? 우리가 두 점을 모르니까 얘를 그냥 x1, y1이라고 놓고 자 얘를 x2, y2라고 한번 놓아봅시다. 됐지? 자 그러면 위에 한 점이기 때문에 우리 접선의 유형 중에 두 번째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하나 대신에 하나 넣기 할 겁니다. 갈게요. y 곱하기 y는 8에 2분의 x 플러스 x 이렇게 보자 그랬지? 그래서 하나 대신에 하나 넣기, 하나 대신에 하나 넣기 할 겁니다. 요 자리에 y1 넣고 x1 한번 넣어보고 또 y2 넣고 x2 한번 넣어보면 되겠지. 식 하나만 한번 보자. 그러면 y1 넣었을 때 y1, y는 4에 x 플러스 x1 이렇게 될 거고 정리할게. y는 뭐가 될 거야? y1분의 4 x 플러스 x1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들아 여기에서 이 접선의 기울기는 뭐가 되는 거니? 그치 y1분의 4가 되겠지. 그럼 마찬가지 방법으로 y2, x2도 넣게 되면 걔는 어떻게 나오겠어요? y는 y2분의 4하고 x 플러스 x2 이렇게 되겠지. 이 형태가 똑같을 수밖에 없죠. 자, 그럼 기울기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두 기울기의 조건이 서로 수직이래요. 그러면 둘이 곱했을 때 얼마 나와야 돼? 맞아. 마이너스 1 나와야 되겠지. 따라서 y1, y2분의 16이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y1, y2의 값은 마이너스 16이다. 이렇게 간단히 구해줄 수 있겠지. 자, 11번. 직선이 포물선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두 점에서 만난대. 그 다음에 타원이랑은 만나지 않도록
야, 이거 판별식 쓰면 되겠지? 쓰면 되는데요. 우리 판별식은 다 쓸 수 있으니까 그냥 접선으로 한번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물선이 이렇게 있는데요. 얘가 지금 원하는 경우를 빨간색으로 한번 그려볼게. 이렇게 되고 싶다는 거잖아. 근데 접할 때는 어떤 경우냐? 접할 때는 이런 경우가 되겠지. 그럼 접선의 기울기를 알고 있나요? 그치. 왜냐하면 기울기는 똑같으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겠죠. 그러면 이때의 직선의 y절편보다 이때의 직선의 y절편이 더 크면 위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을 먼저 찾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요거를 요 1번 접선이라고 하고 구해주시면요. 기울기 알 때니까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n분의 p잖아요. 근데 p가 1이니까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요거네요. 그러면 얘의 y절편보다는 커야 되겠지. 누가? 빨간색이. 안 그래? 응. 그러면 빨간색의 y절편은 뭔데? k잖아. k가 누구보다는 커야 돼. 그치. 마이너스 2보다는 커야 되겠지. 그래서 요런 조건이 하나 나오고요. 자, 두 번째 이제 타원이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원이 이렇게 있을 건데요. 얘가 만나지 않도록 하래. 어떻게? 만나지 않도록 그럼 한번 얘가 원하는 상황을 그려보면 이런 경우가 되지 않겠어요? 그지? 근데 우리는 접선을 이용해서 풀기로 했잖아. 그래서 만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는 거지. 또 하나는 이렇게 그려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의 접선을 구해보자는 거지. 자, 이 경우는 2번. 기울기가 얼마일 때?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m제곱 x제곱이잖아요. 그러면 4분의 1 곱하기 a제곱 2 더하기 b제곱 1 이렇게 되겠네. 이해되나 얘들아? 그럼 요거 계산해주면 2분의 1 더하기 1이니까 2분의 3이 되겠죠. 그러면 루트 2분의 루트 3이니까 결국에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6이 되겠네. 자, 그러면 요 경우에 y절편이 2분의 루트 6이 될 거고요. 요 경우에 y절편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6이 되겠죠. 자, 어때? 우리 빨간색이 여기에 위치해도 괜찮은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k는 뭐보다는 작아야 되고 맞아. 마이너스 2분의 루트 6보다는 작아야 되고 뭐보다는 커야 되는 거야? 맞아. k가 2분의 루트 6보다는 커야 되는 거야. 자, 이 경우를 모두 종합해 주시면 결국에 k는 뭐보다 작거나 마이너스 2분의 루트 6보다 작거나 또는 k는 2분의 루트 6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우리가 아까 구해놓은 거 k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있잖아요. 그래서 둘을 연립해 주시면 k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마이너스 2분의 루트 6보다 작다. 또는 k는 2분의 루트 6보다 크다. 이렇게 두 가지 범위가 나오게 됩니다. 자, 12번. 타원 위의 점 P에서의 접선이 또 접선에 대해서 묻고 있네. 위의 점이니까 우리가 두 번째 유형이 되겠죠. 접점을 알 때. X축과 Y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고 할 때. 그럼 그림을 그려봐야 되겠죠. 자, 타원을 그렸고요. 요 타원 위의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타원의 중심 찍고 타원 위의 점을 이렇게 한번 볼까요? 접선을 그릴게요. 자, 접선을 그립니다. 얘가 될 거예요. 자, 이 친구가 X축, Y축과 만나는 점이라고 했기 때문에 X축, Y축도 이렇게 그려주도록 할게요. 자, 됐습니다. 그러면 요 점이 뭐가 될 거야? A, 그치? 요 점이 뭐가 될 거야? B, 그치? OAB 넓이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 얘들아 접선의 방정식을 먼저 찾아봐야 되겠지.
오케이. 그러면 위에서의 한 점이니까 요 점을 뭐 A, B다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은 하나 대신에 하나 넣기. 18분의 AX 더하기 18분의 BY는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원점에서부터 A까지의 거리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X 절편의 값이니까 Y에 0 넣어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A분의 18이 될 거고요.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얘는 B분의 8이 되겠네요.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 S는 2분의 1 곱하기 A분의 18 곱하기 B분의 8 계산하면 약분했을 때 AB분의 9, 8의 72 이렇게 됩니다. AB가 어떻게 되어야 돼? AB가 크면 클수록 넓이가 작아지겠지. 그러면 이 친구의 최대값을 구해야 되겠네요. 자, 이 친구 최대값을 구하려고 보니까 도대체가 알 수 있는 게 없어. 근데 A와 B는 타원 위의 점이기 때문에 타원에 집어넣으면 성립해야 됩니다. 그쵸? 집어넣었더니 18분의 A제곱 더하기 8분의 B제곱은 1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얘 양수네? 얘 양수네? 둘이 더한 값을 알고 있네? 그러면 떠오르는 게 있어야 돼요. 뭐? 산술기하 평균관계 시작. 이 친구의 합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에서 얘는 뭐보다 2루트 둘의 곱보다 그지? 그러면 AB의 제곱 그 다음에 18 곱하기 8은요. 8, 8에 64, 144죠? 12의 제곱이 되겠네요. 자, 이 친구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등호가 성립할 때는 언제야? 그치, 둘이 같을 때가 되겠지. 둘이 같을 때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 정리해 주시면 여러분, 얘가 결국에 2 곱하기 12분의 AB가 영수니까 그냥 나올 수 있겠죠. 왜냐면 1 써보면 위에 점이라고 했거든요. 됐나요? 자, 이거 계산해주면 6분의 AB가 됩니다. 근데 얘가 얼마라고? 1이라고. 그러면 얘들아 AB를 6으로 나눈 값이 1보다 작다. AB는 6보다 작거나 같다. AB의 최대값이 얼마죠? 최대값이 6입니다. 그럼 S의 최소값은 얼마다? 12다. 이렇게 나오겠네. 13번 직선 y는 루트 3x 마이너스 3이 쌍곡선에 접할 때 접한다? 그럼 얘가 무슨 선이야? 접선이야. 그치? 접선의 유형 중에서 뭐에 해당할까요? 그치? 기울기를 알 때 되겠죠? 자, 그러면 y는 기울기를 알 때 루트 3x 플러스 마이너스 m제곱 a제곱 뭐예요? 3k 마이너스 b제곱 요게 누구랑 똑같아야 돼? 그치? 이 친구랑 똑같아야 되겠지. 그러면 결국에 루트 3k 마이너스 3이 얼마가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되겠죠? 자, 그러면 3k 마이너스 3은 9가 되어야 될 거고요. 결국에 3k는 12가 되어야 되니까 k는 4가 됩니다. 자, K를 찾았는데 이 쌍곡선의 두 초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그랬어요. 초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려면 C제곱의 값을 구해야 되겠죠? C제곱은 뭐다? K 더하기 3이다. 그래서 7이야. 따라서 C는 풀마 루트 7이기 때문에 거리는 2 루트 7이 되겠습니다. 자, 점 P에서 쌍곡선의 근 두 접선이 서로 수직일 때 두 접선이 서로 수직일 때 기울기에 대해서 뭔가 표현해야 되겠네. 그치? 점 P가 그리는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자, 자취의 방정식 찾는 거예요. 결국에는. 근데 그 도형이 어떤 게 나오겠죠? 자, 우선은 우리가 이 문제를 설명을 하고 나서 일반화된 개념까지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기울기 조건을 가지고 접선의 방정식을 작성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점 P를 모르니까 P를 A, B라고 한번 해봅시다.
됐나요? 그리고 나서 기울기를 m이라고 설정을 하고 접선을 완성시켜요.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제곱 m제곱 5m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작성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 접선을 위에 a, b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a, b를 대입을 해보시면요. am-b의 제곱은 자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의 제곱이니까 어쨌든 부호는 날라가고 5m제곱 마이너스 4가 될 겁니다. 자, 정리를 해주시면요. a제곱에 마이너스 5의 m제곱 될 거고 m에 대한 2차식으로 내림차순 정리를 하면요. 이렇게 정리될 겁니다. 자, 여기에서 m의 값이 두 접선의 기울기가 되겠죠. 걔들이 서로 수직이라는 소리는 결국에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 쓸 겁니다. 자, 그러면 두 근의 곱은 얼마입니까? a제곱 마이너스 5분의 b제곱 플러스 4가 될 거고요. 얘가 마이너스 1이다 씁니다. 그럼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5는 b제곱 더하기 4가 되고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이 됩니다. 그러면 a와 b가 그리는 도형이 바로 원이 나왔단 소리고요.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다? 1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따라서 도형의 넓이는 파이가 될 거예요. 자, 근데 요거를 조금 일반화된 개념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점 P를 x1, y1으로 두고요. 그 다음에 쌍곡선의 방정식을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라고 두고 같은 방법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은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제곱 m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될 거고 자, 이 위에 점이 x1, y1이어야 되겠죠.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mx1 마이너스 y1의 제곱이 루트를 벗기고 a제곱 m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랑 같아야 되겠죠. 자, m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면요. x1 제곱 마이너스 a제곱에 m제곱 되고요. 마이너스 2x1 y1 m 되고요. 그 다음에 y1 제곱에 플러스 b제곱은 0이 될 겁니다. 자, 여기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알파 베타는 뭐가 되느냐? x1 제곱 마이너스 a제곱분의 y1 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될 거고요. 얘가 마이너스 1이 나야 되겠죠. 자, 따라서 마이너스 x1 제곱 더하기 a제곱이 y1 제곱 더하기 b제곱과 같으므로 정리해주면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됩니다. 자, 선생님이 식을 일반화해서 똑같이 정리를 해보았더니 이런 식이 나왔다. 이런 식이 나왔다는 뜻은 결국에 이렇게 두 접선이 서로 수직이다라는 조건이 나오면요. 점 P가 그리는 도형은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원이 될 수밖에 없고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인 그치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의 루트 쉬운 값인 i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요. 쌍곡선뿐만 아니라 타원도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정리를 해보시면 그 점 P가 그리는 도형이 어떤 도형이 나오느냐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돼요. 결국에 두 분모의 합이 반지름의 제곱인 원이 나온다는 거예요. 됐나요? 그리고 세 번째, 포물선에서 만약에 두 접선이 서로 수직이다. 그러면 그 점 P는 준선 위에 항상 존재합니다. 준선 위에 항상 존재합니다. 나머지 도형들도 이런 식으로 식을 이끌어서 정리해보면 이런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식으로 하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15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타원의 두 초점과 타원 위의 점 P에 대해서 선분 PF가 X축과 수직이래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고 답을 쓰시오. 이거 뭐야? 직각삼각형이죠, 여러분. 자, 직각삼각형이고 점 P는 타원 위의 점입니다. 그러면 타원의 정의에 의해서 그렇지. 두 초점까지의 거리의 합이 장축의 길이다. 장축의 길이 구해보시면 여기가 6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6이기 때문에 12가 나와야 돼요. 그죠? 따라서 요게 K면 여러분들 요거는 12-K가 되어야 둘의 합이 12가 되겠죠. 그리고 두 초점 사이의 거리 구할 수 있잖아요. C의 제곱은 36에서 20.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주면 16이고요. 그럼 결국에 하나는 4, 하나는 마이너스 4였다는 소리니까 이 길이는 8이 나오겠네요. 자,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 쓸 수 있겠네요. 첫 번째, 12-k의 제곱은 k제곱 더하기 88의 64이다.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24k 플러스 144가 64랑 같고요. 24k는 얼마냐? 80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서 K는 얼마가 나옵니까? 8로 나누어 주시게 되면 3분의 10이 나오겠네요. 자, 이제 삼각형의 넓이 구해볼게요. S는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K니까 3분의 10 넣어주시면요. 결국에 얘가 3분의 40이다 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쉽죠? 자,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쌍곡선의 주축의 길이를 구하고 답을 쓰시오. 자, 주축의 길이를 구하려면 우리가 꼭지점의 값을 알아야 되겠네요. 쌍곡선이 이렇게 존재할 때 두 꼭지점의 좌표를 알아야 주축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겠지. 자, 두 초점의 좌표는 4와 마이너스 4이다. 야, 여기가 4고 여기가 마이너스 4래.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쌍곡선의 방정식을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다 라고 작성을 한다면 여기에서 a제곱과 b제곱의 합이 얼마다 c제곱이다 라는 관계식에서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지, 16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두 점근선이 서로 수직이다.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해보면요. 우리가 y는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x다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두 기울기의 곱이 그치 a분의 b의 곱과 마이너스 a분의 b가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겠죠. 결국에 우리가 곱해주시면 마이너스 a제곱분의 b제곱이 마이너스 1이고 결국에는 a제곱이랑 b제곱이랑 똑같다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둘을 연립해보면요. 2a제곱이 16이 나오고 따라서 a제곱 그리고 b제곱의 값이 8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완성시키면요. 쌍곡선의 방정식이 8분의 x제곱 마이너스 8분의 y제곱이 1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요 꼭지점의 좌표가 뭐가 되겠느냐. 여기 얼마가 되겠어요? 2루트 2 마이너스 2루트 2가 되겠죠. 따라서 주축의 길이는 4루트 2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17번 시키는 대로 해주시면 돼요. 포물선 위의 점에서의 접선, 점에서의 접선, 위의 점에서의 접선. 몇 번째 유형? 두 번째 유형입니다. 하나 대신에 하나 넣어볼게요. 그러면 2py는 4p에다가 2분의 x 플러스 p 이렇게 되겠죠. 자, 정리해 줄게요. 약분하면 2가 될 거고 2p, 2p를 날립니다. 그러면 y는 x 플러스 p가 될 거예요. p가 0이 아니라는 전제가 있어야 되겠죠? 네, p는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정해 놓았어요. 오호, 이게 접선의 방정식이거든요. x축과 만나는 점이 뭡니까? 그럼 x 절편이잖아요. 그러면 x축, y축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기울기가 1이고 y절편이 p니까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이 지점이 p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지점이 뭐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P가 되겠죠. 다음 거 같은데요. 그러면 X축과 만나는 점을 Q, Y축과 만나는 점을 R이라고 했기 때문에 RQ는 1대 루트 2에 의해서 얼마가 될 수밖에 없어? 그치? P 루트 2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PR을 얼마인지 구해야 되는데 P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치? P는 접선 위에 있을 거니까 저쯤에 있겠네요. 여기가 P, 2P가 될 겁니다. 맞죠? 그래서 PR의 값을 구해주시면요. 여기서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 볼래? 여기가 P예요. 요만큼이 P죠. 그 다음에 2P에서 P까지 빼면 여기도 P죠. 똑같아요. 얘는 뭐예요? 그치? P 루트 2가 되겠지. 따라서 값이 얼마입니까? 똑같은 값이니까 1이 됩니다. 자, 18번. 쌍곡선에 접하는 기울기가 2인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2래요. 잉? 이게 무슨 말이야? 접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쌍곡선이 있는데요, 여러분. 쌍곡선이 이렇게 존재하는데 두 접선이 기울기가 2래요. 무슨 말이야? 기울기가 똑같은 접선이 몇 개 있다? 2개 있다 소리입니다. 그래서 접선이 이렇게 있다라고 적어줘. 그럼 또 하나는 이렇게 존재하겠죠. 자, 둘의 거리가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거리가 2다라고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일단 기울기가 2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의 유형으로 얘를 접근해 볼 수 있겠죠. 가봅시다. 그러면 y는 접선의 방정식 2x 플러스 마이너스 뭐예요? 루트 하고 a제곱 m제곱 16 마이너스 k 이렇게 작성할 수 있어. 그러면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2다 하면 되잖아요.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 어떻게 찾지? 맞아. 한 점 잡고 점에서의 나머지 직선까지의 거리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한 직선을 2x 마이너스 y 플러스 루트 16 마이너스 k는 0이라고 적고요. 나머지 한 점은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루트 16 마이너스 k는 0. 요 위에 점을 하나 잡아볼게요. 알겠죠? 자, 그럼 이 상수항이 너무 복잡하니까 얘를 그냥 t라고 하자. 얘도 그냥 t라고 해보자. 그러면 점 하나 잡아볼까 얘들아? 뭘 넣을까? x 자리에다가 0 하나 집어넣어 볼까요? 그러면 y의 값은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t가 되겠죠. 그래서 0, 마이너스 t에서 요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해줄 겁니다. 2x-y 플러스 t는 0까지의 거리. 자, 거리 공식 t는 뭐예요? 루트 2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해서 5. 네, 절대값 하고 넣어주시면 t 플러스 t 이렇게 정리됩니다. 얘가 얼마라고요? 2라고요. 그럼 얘들아, 2t는 2 루트 5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왜냐하면 t는 양수값입니다. 왜? 루트식이니까. 그러면 t는 얼마입니까? 루트 5가 되어야 되겠죠. 이제 되돌려 줍시다. 루트 16 마이너스 k가 뭐가 돼야 돼? 루트 5가 되어야 돼. 따라서 16 마이너스 k가 5가 돼야 되므로 우리는 k 값이 11임을 알 수 있어요. 자, 얘들아. 쌤이 1번부터 18번까지 다 풀어봤는데 대단원 마무리 풀고 중단원 마무리 풀고 교과서에 있는 문제 열심히 풀어서 우리 성취도 A 다 맞도록 한번 해보자. 알겠지? 화이팅!